이번에는 자켓과 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자켓에 대한 명칭은 워낙에 많습니다. 보온 자켓, 바람막이 자켓, 방수 자켓, 운행 자켓, 소프트쉘, 하드쉘, 프리스 자켓, 폴라텍, 고텍스, 윈드스토퍼, 다운 자켓, 패딩 자켓, 심지어 하이브리드 자켓까지 있습니다. 워낙에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만 같은 종류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명칭이기도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 등산화 때와 마찬가지로 등산 자켓도 종류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다 보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등산 자켓의 종류는 자켓을 왜 입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등산 자켓은 당연히 추우니까 입죠. 그런데 추운 것도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또 바람이 체온을 뺏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이유를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바람이 부는 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등산 자켓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온 자켓이 필요하고, 바람에 대해서 바람막이, 방풍 자켓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티셔츠에다가 자켓, 그 위에 또 자켓을 이제 레이어링 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은 티셔츠 위에 보온 자켓을 입고 그 위에 방풍 자켓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온 자켓은 중간에 입는 옷이 됩니다. 그래서 미들 레이어라고 부르고, 방풍 자켓은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우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방풍 자켓의 소재는 대부분 뻣뻣하고 움직일 때 버석버석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드쉘이라고 하고, 반면에 보온 자켓은 부드러운 섬유로 만들어서 소프트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이런 많은 명칭들이 레이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칭, 또 소재가 뭐냐에 따른 명칭에 따라서 여러 명칭이 있다는 거죠. 방풍 자켓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을 막는 방풍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보온 자켓은 통기성, 바람이 좀 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산을 올라갈 때 입는 옷이 보온 자켓이기 때문에 운행 자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땀을 식혀주기 위해서 통기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바람막이 자켓은 입고 있으면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금방 더워집니다. 그래서 방풍 자켓은 용도로는 서 있을 때, 휴식을 취하거나 할 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때 쓰는 자켓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방풍 여부냐, 또 언제 입느냐, 이런 용도에 따른 또 명칭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보온 자켓과 방풍 자켓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보온과 방풍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방수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방풍 자켓은 모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바람을 막는 거와 물을 막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우냐? 물을 막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럼 물이 왜 어려우냐? 물이 어디로 스며드느냐 라는 건데, 자켓을 입었을 때 지퍼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방수 지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느질한 부분,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심 테이프라는 걸 붙여서 막아줍니다. 그럼 방수 자켓이라는 것은 일반 자켓에 비해서 방수 지퍼와 심 테이프를 채택을 했느냐 여부가 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먼저 방풍 방수 자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이제 크게 여름과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이런 구분으로 이제 자켓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편리하겠죠. 여름에는 방수 기능이 굳이 없는, 그야말로 바람막이 기능만 있는 자켓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수 기능이 겸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모든 자켓이 방풍, 방수를 그냥 겸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과 봄, 가을의 차이는 홑겹이냐, 아니면 안감이 있어서 두겹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겹되고 이렇게 되면 워낙에 입고 있으면 이제 덥기 때문에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되겠고, 겨울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또 그 옷에 쌓여 있으면 체온을 계속 뺏어가기 때문에 발수 기능,
물 입자를 반발해내는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이제 섬유 처리에 있어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바람막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름 정도면 이런 일회용 우비 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바람이든 비든 뭐 급한 대로 사실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켓이란 거는 또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건 그야말로 비상용으로 배낭에 넣어둘만 한 거고, 여름에 방수 기능이 없는 혹겹 이제 바람막이는 뭐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뭐 저가이기도 한데 바람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뭐 우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섬유를 우분이라 하기도 하죠. 모자를 저렇게 탈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혹시나 산 정상에서 날이 흐려서 바람이 좀 불 때 반팔이면 좀 서늘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막아주는 정도, 이런 게 방수 기능이 없는 바람막이 여름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수 기능까지 갖춘 혹겹의 이제 방수 자켓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혹겹이긴 한데 이제 심 테이프를 저렇게 붙여 놓은 게 보이고, 지퍼가 방수 지퍼인데다가 또 구조상 지퍼를 저렇게 덮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지퍼 쪽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정면에 이제 포켓에도 저렇게 덮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는 저렇게 지퍼를 열 수 있어서 벤틀레이션이라고 하죠. 땀이나 그 열기를 배출해내는 저런 구멍이 있고, 소매는 이제 벨크로 찍찍이가 되어서 편리하고, 모자는 접어서 카라에 넣을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마모트 제품인데 지금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은 지 여성용만 남아 있습니다. 마모트는 고가용이고 스위스에 굉장히 160년쯤 된 회사인데, 마모트는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중저가 제품입니다. 그런데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게 마모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수 자켓이 갖춰야 할 요건은 방수 지퍼와 이제 덮개식으로 되어 있느냐, 심 테이프를 이제 채택했느냐, 모자가 있느냐, 벤틸레이션 기능이 있으면 더 좋고, 소매 부분을 벨크로를 하니까 편리하더라. 이런 요소들 기준으로 방수 자켓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1000m 넘는 산을 갈 때는 이 방수 기능이 있는 자켓을 비상용으로 배낭에 넣어가고, 1000m가 되지 않는 산을 갈 때는 앞에서 봤던 방수 기능이 없는 혹겹의 단순 바람막이 정도만 배낭에 넣어서 갑니다. 봄, 가을에는 이제 봄, 가을부터는 자켓이 방풍, 방수 다 겸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켓이 있겠습니다. 2.5 레이어라고 하니까 이제 안감이 있는 봄, 가을용 방수 겸용 바람막이 자켓이죠. 그래서 지퍼부터가 이제 방수 지퍼고, 심 테이프가 저렇게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안감이 있고, 모자는 접어서 칼 안으로 넣고는 이제 지퍼로 잠글 수 있어서 또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웬만한 기후에서는 티셔츠 바깥에 이거 하나만 걸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산에 왔다 갔다 하기에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자켓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우선은 이제 겨울철에 그 자켓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 원단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투습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고어텍스 자기네들의 이제 멤브레인 필터가 있어서 몸 쪽에 땀이 난 거는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바깥에 비와 눈은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땀의 분자와, 땀은 이제 수증기니까 수증기의 분자의 크기는 작고, 비나 눈은 이제 물 분자라서 커서 저렇게 막힌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물 분자는 뭐 똑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이 고텍스의 저런 투습 기능이 명성만큼 등산객들한테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뭐 고텍스를 대신할 만한 그런 원단들이 그렇게 괜찮은 것들은 또 없고 해서 고텍스가 이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투습 기능이 과연 그 홍보하는 만큼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 고텍스도 이제 품질에 따라서 2겹짜리도 있고 3겹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3겹짜리 고텍스 방수 자켓의 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면은 뭐 지퍼부터가 이제 방수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모자 부분을 좀 챙을 크게 해서 눈이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저 모자부터 이제 막아주고, 벤틸레이션 기능도 당연히 있고, 이런 게 3레이어 고텍스 이제 자켓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요즘은 저렇게 또 디자인이 또 요란한 게 나오지도 않죠. 제가 이제 겨울에 주로 입는 방수 자켓은 이 제품입니다. 트랙스타. 마찬가지로 중저가인데 거기다 또 세일할 때 사가지고 아주 싸게 샀는데, 이거는 3레이어가 아니고 2레이어라서 좀 더 이제 조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모자도 저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고, 3레이어보다 좀 부드럽기 때문에 입기도 조금 더 편하고 해서, 뭐 1월 중순 이런 한겨울이 아닌 때에는 어차피 안에 보온 자켓을 입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겨울에도 산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앞에서 봤던 저 아이더의 3레이어 고텍스는 그냥 옷걸이에 걸려 있는 지가 몇 년째 됩니다. 주로 이걸 입고 다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 자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서 자켓 이러면은 흔히 이제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폴라폴리스 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폴라폴리스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사실은 폴라텍이라는 회사가 플리스 원단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스 원단으로 만든 자켓을 이제 폴라폴리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플리스 자켓이다. 뭐 전형적인 플리스 자켓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합성 섬유입니다만 마치 뭐 양털처럼 저렇게 기모식으로 막 일으켜서 저기에 이제 공기를 품게 해서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리스 자켓이 보온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리스 자켓을 좀 더 등산용으로 세련되게 만든 뭐 이런 자켓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플리스 자켓인데 모자도 달려 있고, 보면은 이제 플리스 자켓이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플리스 자켓의 단점은 바람이 너무 잘 통한다는 겁니다. 보온성이 좋긴 좋은데 바람만 좀 불면 체온을 뚝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겨울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바람이 세지 않은 웬만한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입고 가도 사실은 산에 올라갈 때는 어차피 벗어야 되고, 정상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되는 이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한겨울이 아니면 이걸로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플리스 자켓의 플리스의 단점, 방풍 기능이 없다는 것을 커버한 소프트쉘이 이제 제품들이 뭐 그 원단 이름은 윈도스토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마무트의 얼티메이트 자켓입니다. 등산객들 중 베테랑들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제품이죠. 그래서 방풍 기능도 있어서 좀 한겨울에 고산을 등산을 할 때는 입고 이걸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 자켓의 이제 대명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벤틸레이션 기능도 갖춰져 있고, 산지 뭐 5, 6년 됩니다만 뭐 전혀 그 낡았다 뭐 헤어졌다 뭐 이런 그 느낌은 주지 않고, 좀 오히려 뭐 경륜이 느껴지게 만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운행 자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찬가지로 소프트쉘, 방풍 기능이 있는 소프트쉘의 운행 자켓에 이제 지존이라고 부르죠. 아크테릭스의 감마 MX입니다. 감마 MX는 워낙에 이제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하나쯤은 갖추고 싶어 하는 그런 소프트쉘 자켓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그때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특이하게 안쪽에 이제 저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자켓이라서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겨울에 운행 자켓으로 입다 보면 더워서 못 입는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애지중지합니다만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등산복 중에서 보물 1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입는 일은 몇 번 없다 라는 게 이 감마 MX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온 자켓 분야 이쪽 영역에 요즘은 패딩, 다운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다운 자켓들이 경량 다운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고 아주 가격이 내려가서 웬만한 보온 자켓 대신에 이 경량 자켓을 경량 다운을 그냥 갖고 다니면 된다. 저렇게 파우치에 넣으면 그 부피도 작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가을 겨울에는 그냥 항상 배낭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혹시 이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 자켓용으로도 쓸 수 있게 전문적으로 만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얇은 다운 자켓이기 때문에 이제 미들 다운이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어느 정도 이제 방풍 기능도 있고 보온은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부피는 작고 해서 저도 이거를 뭐 사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봤던 마무트나 아크테릭스 자켓들이 이거 뭐 낡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놔두고 이걸 사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제품인데 어쨌든 이런 패딩 다운 이 자켓들이 전통적인 보온 자켓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켓은 이 다운과 바람막이 기능을 한번 뭐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만드는 건데 뭐 전형적인 이런 제품입니다. 몸통은 다운으로 되어 있고 팔 부분은 이제 바람막이식으로 우건으로 막았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도 이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막이 기능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운행 자켓으로는 또 맞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뭐 사놓고 뭐 한두 번 입었던 것이 이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켓들은 길이가 짧아서 운행 자켓으로 쓰기에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 자켓을 크게 보온, 방풍, 방수 이런 걸로 봤고 이 정도만 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좀 더 참고가 될 만하시게 메이커들이 하도 이제 홍보하는 이야기들을 이해는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온 기능, 방풍 기능과 방수 기능 외에 이제 투습 기능도 있었고 발수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봄, 가을에 이제 방수 자켓은 방풍과 방수를 겸했다라고 앞에서 봤고 이쪽 방풍, 방수 쪽에 가장 이제 강력한 메이커는 고어텍스. 그러니까 이제 원단을 고어텍스 회사가 만들고 고어텍스를 이용해서 아크테릭스나 마무트, 마이더 이런 데서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쪽 이제 하드쉘 쪽 방풍 방수 쪽에 고어텍스가 소프트쉘 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히려고 만드는 게 이제 윈드스토퍼입니다. 윈드스토퍼가 방풍 기능이 있고 투습 기능까지 있는 소프트쉘 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보온 자켓 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폴라텍이 플리스 자켓에서 출발해서 폴라텍이 강세인데 폴라텍도 마찬가지로 저쪽 하드웨어 쪽 방풍 방수 쪽으로 이제 뻗어가려고 윈드블락 같은 이런 섬유를 계속 개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드스토퍼나 윈드블록에다가 안감을 보온 기능만 넣으면 방풍, 보온부터 방풍까지 다 되는 이런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아까 봤던 마무트의 얼티메이트 자켓이나 아크테릭스의 감마 MX.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왜 인기 있느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겨울기 산행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쉘이라는 게 사실은
보온해서 방풍까지도 이런 영역을 소프트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드쉘은 또 방풍은 좀 겹치지만 오른쪽에 발수까지 이런 쪽이 하드쉘이다. 크게 봐서 하드쉘 쪽은 고어텍스가 대세고 소프트쉘은 폴라텍이 대세다. 뭐 이런 그림을 대충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등산 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뭐 간단합니다. 여름은 반바지, 봄, 가을은 얇은 긴 바지, 겨울에는 두터운 겨울 바지를 입으면 되겠고, 여름에는 이제 반바지를 입으면 뭐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뭇가지나 이런데 종아리가 끓길 그런 위험은 있다 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등산화에 흙과 돌이 들어가기 쉽다 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쓰는 레드페이스 반바지입니다. 레드페이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저가 제품이지만 반바지가 아주 또 잘 나옵니다.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택을 보면 7부 팬츠라고 하는데 폴리우레탄이 12%, 그래서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애매한 바지는 좀 더울 때 입는 얇은 긴 바지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크테릭스의 이제 레프로이 팬츠입니다. 웬만한 더위에도 다리에 감기지가 않고 쾌적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긴 바지가 레프로이 팬츠인데, 소재 구성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 폴리우레탄이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긴 바지, 여름철 긴 바지라면 이 제품을 제가 권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바지는 저는 이제 마무트의 겨울 바지도 있습니다만, 이 제품을 보면 허벅지 부분도 벤틀레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땀이 많이 나고 덥기 때문에 허벅지로도 통풍을 하게 저렇게 지프가 달려 있고, 등산화 쪽도 조일 수 있게 지프가 있고, 당연히 안감은 이제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겨울 바지인데, 저렇게 이제 절개가 되어 있고 하는 저런 디자인이 요즘 잘 나오지도 않고 제 자신도 별로 즐기지도 않다 보니까 제가 또 뭐 한 번인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제가 겨울에 입는 겨울 바지는 이거는 아주 초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재고 처리하는 거를 아주 헐값에 산 것 같은데, 뭐 기모가 돼 있고 하다길래 샀습니다. 뭐 브랜드 이름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저걸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스키복입니다. 뭐 한 20년 전쯤에 입던 스키복인지 집에 어디에 구석에 있길래 수선을 해가지고는 있는데, 스키복이니까 뭐 기모 처리돼서 따뜻해서 잘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바지는 저렇게 웬만해서는 저 정도면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켓과 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